역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뭐 1번 됐고요. 2번 가봐. 땡땡고등학교 사례와 같이 제작한 지도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학생들이랑 자, 땡땡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지도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나? 한번 2번. 자, 5번 갑시다.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가장의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자, 2 들어가 있는 것부터 갑시다. 그래서 2를 봤더니 지도에다가 자, 알아서 읽어. 저는 뭐 어디 간다? 5번.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논의의 주제에 뭔 얘기야. 그냥 어휘 정리하는 정도 아시죠? 완곡하기가 뭐야? 간접적으로. 요것만 써놓자. 다른 게임 한다 지금. 간접적으로 없어 이거. 그 다음에 A로 가십니다. 그죠? A로 갔더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저기 뭐야? 그죠? 논의가 필요한 이유? 아니죠. 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자, D로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인원을 절반씩 나눠서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끊어! 이어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 무리 없잖아. 오케이? 답은 4번 끝. 넘깁니다. 자, 1번부터 5번. 자, 통합의 두 번째 라운드로 갈 거야. 통합은 두 개씩 묶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작합시다. 자, 1번부터 5번. 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학생들이 나눈 자, 대화에 동그라미 칠게.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 그죠? 초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쌤하고 같이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의 학생들의 멘트 첫 번째 거로 갑시다. 교지시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논의를 시작하자 예상 독자를 우리 학교 학생들로 설정하고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우리 지역 보행 환경에 대한 글을 쓰기로 논의한 거 기억나지? 우선! 동그라미 1번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본론 내용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본론 내용이 뭐야?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으로 됐죠? 서론과 결론 내용을 자 뭐로 가야 돼? 동그라미 2번으로 가야겠죠. 본론부터 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으로 간다고 했어. 그래서 학생 1위 첫 번째 멘트에서 여러분들이 넘버링이 들어가 줘야 돼요. 원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 2로 가자. 여기부터 이제 뭐야? 본론 얘기하겠죠. 그래서 학생이 지금 뭐 실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고요. 학생 3으로 와서 역시 그냥 실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중에서 뭐로 가냐? 다시 밑으로 와봐. 학생 2입니다. 어르신들은 보행로에서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파생된 보행로를 잡았다. 그래서 이게 본론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가? A로 처리하십니다. 자, 밑에 줄. 다음으로 보행도로 다니는 자전거로 인해 겪는 불편. 자, 얘를 뭐로 가야 돼? B로 가줘야죠. 학생 1 특별한 얘기 없고요. 학생 2로 오십니다. 학생 2로 오셔서 뭐로 간다 그죠? 보행 신호 지속 기간이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야? 세 번째 줄.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람들이 함께 건널 때 위협을 느낀다. 오케이? 뭐 얘네들 각각 CD로 잡으시는 거 됐죠? 학생 3 됐고요. 학생 2의 멘트. 자, 학생 3으로 내려와. 그럼 됐고. 자, 그다음에 뭐야? 학생 1로 내려온다. 학생 1로 내려오니까 학생 1의 두 번째 줄. 그러면 나와 있죠. 해결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좋을지 얘기해. 자, 다시. 자, 뭐라고 그랬어? 문제가 제기됐잖아. 그게 A, B, C, D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 뭐라고 그러냐? 대안이라고 했죠. 대안이 뭐뭐 나와 있는가 역시 확인해 봅시다. 학생 2의 멘트예요. 앞서 문제점을 제시한 순서대로 해결 방안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 우선 보행로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자, 얘가 뭐가 되겠냐? A-로. 또한 체크. 파손된 보행로를 파악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된다. 얘를 뭐로 갈 거야? 당연히 B-로.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나 다리 통증을 경우가 많다는 의학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행로 곳곳에 보행 쉼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이것도 물론 얘와 연결되는데 A2-로 가던가. 됐죠? 자, 학생 1 됐고요. 그다음 이제 좋은 생각이야. 횡단보도의 경우 넓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 지속 기간을 늘려달라. 얘가 이제 C-가 되겠네. 굳이 하자면. 맞죠?
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 자, 밑으로 내려와 학생 엘리멘트. 예, 좋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본론 내용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 같아. 보고서의 자보로가 서론과 결론. 얘가 아까 2라고 그랬잖아. 다시. 아까 본론이 1이라고 그랬죠. 본론이 1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을, 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이제 넘버링 했잖아. 2로. 그죠? 학생 1의 첫 번째 멘트 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 학생 2의 멘트. 그럼, 대.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서론과 결론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글을 쓴 거잖아. 나로 오니까, 자, 나를 정리할게요. 그래서 뭐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니까 문제와 해결 방안. 얘가 본론이잖아. 그래서 가를 문제로, 나를 뭐로 갔어? 해결 방안으로 갔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냥 크게 4개로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케이? 둘, 셋은 뭐 본론으로 묶이는 거고. 자, 역시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나의 첫 번째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뭐 위에서 언급된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냥 바로 그냥 칠게요. 중요한 것만. 네 번째 줄, 특히 강조. 최근 우리 지역 보행로 및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겪는 우리 지역 보행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끝! 자, 두 번째로 와. 본론의 뭐로가 문제 제기 파트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죠. 두 번째 줄에 주목할 점은 보행로와 횡단보도 모두에서 자전거로 인한 불편이 언급됐다. 자, 얘를 그냥 1번으로 갈게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또한 보행로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파손된 보행로로 인한 불편이었으며, 자, 뭐 얘를 그냥 2번으로 잡던가.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기에 보행 신호 지속 기간이 충분치 않다. 야, 얘를 3번으로 다 문제 제기됐죠? 자, 넘겨봐봐. 그럼 해결 방안도 그대로 갖다 붙이라고 그랬잖아. 자, 어디로 갑니까? 해결 방안에 자, 두 번째 줄.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의 횡단보도를 정확히 명확히 구분해서 설치해야 된다. 얘를 1-로 볼게요.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들은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 뭐로 갈래? 다음으로 잡어. 파손된 보행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기관에서는 파손된 보행로를 파악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된다. 얘를 뭐 이거 3-로 가던가. 또한 잡어.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나 편에서 보행자 쉼터를 만들자 뭐 4-로 가던가. 그리고 단락을 2개로 또 쪼갰네. 자, 내려와봐. 횡단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과 반응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 지속의 신호 지속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뭐 5-로 가던가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밑에 줄에 옆에 특히 강조 그 정도 잡으시고요. 결론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뭐 있나? 결론의 세 번째 줄 지시어이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1번. 적절치 않은 잡으시고요. 자, 뭐라고 그랬냐 지금 학생 1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바로 가보자. 무슨 얘기냐? 선지 1번 보세요. 대화 참여자에게 이전에 논의한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자, 어디 있습니까? 학생 1의 첫 번째 멘트. 확인하려면 하시고요. 자, 2번. 글의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 순서를 안내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역시 학생 1의 첫 번째 멘트에 다 나와 있죠. 자, 3번 갑니다.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응답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학생 1의 두 번째 멘트. 그래, 나도 깨진 불로 뭐 있죠? 자, 4번 가봐. 대화자 참여자 내에 그저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갑니다, 여러분. 중지안을 제시하며 막 둘이 막 싸운대. 참여자끼리 싸운대. 이랬더니 뭐로 간다는 얘기야? 절충 타협시킨다는 얘기야. 아니, 절충 타협이잖아. 절충 타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몇 번? 4번.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미음 체크, 아는 체크 해주시고요. 역시. 그래서 미음 확인해봐. 5번. 그 다음에 기억 1번. 그 다음에 미을 4번. 그럼 확인하세요. 이건 뭐 확인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니은 2번까지 봤을 때 무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으로.
뭐 이 정도는 해결해야지. 자, 3번 가십니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부정어 체크하시고요. 자, 부정어 체크했나 확인하시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야. 또는 1번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그죠? 나의 서론에 보시면 몇 퍼센트 보이지? 땡큐. 2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의견을 활용하여 자 어디입니까? 그죠? 나의 문제 제기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뭐 이런 보입니까? 됐죠? 3번 뉴스에서 본 내용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역시 어디야? 세 번째니까 해결 방안 거기 있죠? 해결 방안 거기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의학 자료에서 본 내용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보행대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 뭐 중간에 쉬게 쉼터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역시 어디 나와 있다? 세 번째 단락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5번 읽을 이유가 없죠. 끝내세요. 넘겨요. 자 4번 갑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의 동그라미 체크합니다. 오케이. 자, 이가 뭐야? 보기죠. 보기 정리해. 보기 정리합니다. 도시환경연구소 연구원 인터뷰라고 그랬고요. 자, 갑시다. 두 번째 줄 지시어 이러한 세 번째 줄 따라하시오. 자, 보기의 끝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역적 잡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보전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뭐로 간다고? 본론부터. 그래서 어디로 간다? 2번, 3번, 4번으로 가줘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지금 어디 읽었냐? 지금 자 보기에 끝에 세 번째 줄 역접 치면서 그 뒤에 거 읽었더니 뭐라고 그래서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실버전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로 할 거냐는 얘기야. 선지 2번 컴마 뒤에 거 어르신들이 보행로보다 횡단 아웃 3번 갑니다. 앞에 거 교통안전시설 아웃 4번으로 가십니다. 실보존 지정면 보이죠? 끝내. 넘겨번 4번. 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5번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여 가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의 동그라미 체크. 오케이. 자, 뭐라고? 요거는 뭡니까? 그죠? 지필이죠. 글쓰기야. 쓰기 문제가 나와요. 아까 퇴고 얘기 선생님이 했고 퇴고는 뭐라고 그래서 퇴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퇴고는 그죠? 고치기 전과 고침 후에 차이점을 잡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지필 문제는 뭐야? 조건을 주게 돼 있어. 조건을.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칠판 요쪽까지 찍을게요.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치?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공통부분 문학하고 독서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지 선생님 수업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강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왔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확실히 문제들을 풀어놓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번 문제가 뭐라고? 지필 유형입니다. 지필. 자, 지필하기라고 그랬죠. 자, 네 가지 유형 얘기했잖아. 작문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죠? 구상, 구성, 지필, 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중에서 지금 뭐야? 지필이고 지필은 항상 뭐가 나온다?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용과 형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자, 재빨리 확인해봐. 학생 2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끊어 예상 독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자. 자, 뭐야? 학생 2로 갑니다. 학생 2의 조건이 이거 뭐야? 내용적인 면이죠. 자,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언급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끊어 그의 완결성을 높이죠. 실천 방안이니까 자, 이것도 뭐가 되겠어? 이것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수능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형식이에요. 이게 어지간하면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 다 내용이잖아. 그럼 막내부터 그냥 부셔버릴 거야. 자, 선지 1번 봅시다. 예,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불편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거 어르신들 보고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우. 아, 첫 번째 조건이 안 맞잖아. 말되는 소리 해야지. 그죠? 자, 2번 갑니다. 특히 어른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자녀들을 위해 끊어 자전거 전용 횡단도 그저 설치 확대를 담당 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 역시
실전 방안 중에 하나죠. 전 자전거 전용 뭐 횡단보 설치 확대 뭐 이건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돼. 얘는 되는데 첫 번째 거 뭐라고 그랬냐?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잖아.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3번 가보세요. 예, 우리 지역 보행 환경 개선 외 담당 행정기관이 예상 독자냐고 이 바보야. 아우. 됐죠? 4번 가보세요.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도 자전거를 탈 때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하는 등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 개선. 됐죠? 내용 되잖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주체 뭐라고 했어? 우리 학교 학생들 맞죠? 청소년 됐네. 자, 처리. 다음 몇 번? 4번. 퇴고 문제와 집필 문제는 다시 한번. 퇴고 문제와 집필 문제는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장문은 뭐로 갑니까? 유형이, 문제 유형이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문에서 물어볼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거기 중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화작 선택한 학생들, 그죠?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를 12분 안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화작 가지고 시간 많이 끌어버리면 문학하고 독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됐죠? 자, 앞으로 가자. 83쪽. 자, 83쪽 보시면 장문의 1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장문의 1라운드 갈게요. 역시. 자, 바로 갈게.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 설명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자, 단락은 5개로 되어 있어. 바로 그냥 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수면장애란 무엇인가? 갑시다. 수면장애. 가자요. 개념 잡아야지. 수면장애 개념! 정상적이지 않은 수면과 관련된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었으니까 비정상적인 수면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수면은 가자 렘수면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비렘수면을 동그라미 2번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통해 정신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통해 신체적인 어떤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굳이 해라 그러면 하나, 둘 이 정도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원투로 나눠주시고, 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수면 장애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시.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있니? 수면 장애 맞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뭐로 갔어? 원인으로 갔죠. 원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수면 장애의 개념을 나봤고 두 번째 단락 가니까 수면 장애 뭐로 간 거야? 원인으로 갔다. 이제 선생님 쓸게요. 원인으로 가면서 뭐라고 했어?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됐죠? 그 다음에 또 나왔어.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카페인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대. 그죠? 그리고 잡아주고 지나친 스마트폰 됐죠? 자, 얘들 뭐로 가래? 전부 다 그냥 A, B, C, D를 잡읍시다. 지금 원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념이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뭐로 갑니까? 원인입니다. 원인을 잡아주고 있다. 그 다음 뭐 있어? 두 번째 단락의 끝에 세 번째 줄 이와 반대로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 기면증의 그 다음 줄. 이거 반대죠. 수면 장애 반대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 수면 이걸 또 수면 형태, 수면 장애 하나로 볼 수 있는 기면증도 자 갑니다. 다리에 불편함이 심하게 나타나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뭐 있습니까? 그죠? 하지 불안증 원자 역시 다 얘들도 전부 다 수면 장애로 갔죠. 선생님 왜 이런 얘기냐면 이건 좀 예외적인 거잖아. 그래서 좀 웃는 거야. 자 어쨌든 내려봅시다. 세 번째 단락. 수면 장애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뭐야? 수면 장애의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단락 문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만 만치야. 자 예를 들어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어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체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대. 자 예를 들면 예로 갑시다. 됐죠? 그리고 잡아라. 수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정신적 기능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B로 갑니다. 지시어 2는 부연 설명이고요. 됐죠? 내려옵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와. 자, 이와 같은, 자, 위에 거 정리해줍니다. 이와 같은 수면 장애 관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자, 유식하게 가자. 수면 장애에 대한 대안, 해결책.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자, 이거를 A로. 그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다음 뭐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한 편 줄여라. 그다음에 스마트폰 장기간 사용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가보자. 만약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약물 치료 같은 자 의학적인 해결책 얘를 B로 갈게요. 좀 전에는 그냥 딱 나눠놓고 의학적인 해결책을 B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수면 장애는 사람마다 원인과 증상이 천차만별이다 되고요.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정리하자. 자, 이와 같은 이점을 고려한다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혹시 수면 장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 수면 장애 다시 이거 재밌잖아요. 수면 장애 개념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원인 나와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자, 뭐 문제는 안 나와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뭐로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당연히 해결책이지. 이게 이제 해결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1번 갑시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부정어 체크. 됐죠? 그래서 1번부터 가자. 수면 장애 유형들을 나열하여 끊으세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기면증 보이잖아. 그 다음에 2번 인간의 수면을 두 가지 아예 첫 번째 단락에 했잖아요. 램과 비램 뭐 이거 했잖아. 그 다음에 3번 수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사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 땡땡 대교 보이잖아. 그죠? 찾아서 그 다음에 4번 수면 관련 연구 단체의 의견을 인용하여 됐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디야? 네 번째 단락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고민 안 하겠네? 다음 넘어. 자, 어디로 간다? 2번 문제예요.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치 않은 부정어 체크. 자,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구상 확인이 됩니다. 구상. 구성은 서론권은 결론에 들어갈 얘기 쓰는 거고요. 소재나 주제 갖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상이라고 해요. 구상. 그래서 보시면 자, 자료가 지금 보기보상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다. 하던 대로 한다. 자, 뭐가? 디귿부터. 당신이 제일 먼저 볼 거. 3번 디귿 밑줄. 그 다음 1번 기억 밑줄. 그 다음 2번 니은 밑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떨어지면 어디로 간다? 5번 디귿의 밑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디귿부터 읽으세요 빨리. 자,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줄 그 결과 세모쳤나 확인. 동그라미 3번 선지 3번 갑니다. 무리 없죠? 자, 기억 읽으세요. 기억 어디로 갈까? 기억 세 번째 줄 지시어 이는 밑에 줄 또한 그 다음에 끝에 두 번째 줄 특히 강조 잡았나 확인하시고 1번 읽어. 무리 없죠? 자, 니은으로 가자. 니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줄 지시어 이는 밑에 줄 따라셔 인과 체크됐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선지 2번도 무리가 없게 해결될 거야. 자, 어디로 갈래? 5번입니다. 니은과 디귿 묶으라고 그랬죠. 수면 장애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으시고요. 하던 대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던 초보의 내용은 무리 없죠. 자, 4번 읽을 필요 없네. 그냥 찍어. 다음 몇 번? 4번. 자, 3번입니다. 최고 문제죠? 다시 한번. 보기는 기억의 수정 아니라 다시. 보기가 뭐라고? 기억을 바꾼 거래. 보기의 동그라미. 기억의 X 이렇게 치면 되죠. 보기가 제대로 된 거야. 기억이 잘못된 거다. 자, 친구의 조언으로 같이요. 동그라미 체크. 그래서 기억과 보기를 빨리 보라고. 자, 어떻게 된 게 보기가 제대로 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기 읽으실 때 어떻게 돼요? 자, 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와 같은 세모천하 확인. 이 점을 고려한다면 수면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혹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는 것이 개선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드러나도록. 2번 효용, 쓸모를 더 단. 3번 관점이 바뀌었냐? 4번 내용이 리피트 반복인 찍어. 다음에 번. 자, 4번부터 6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부터 6번 돼 있고 기행문이라고 되어 있네. 기행문으로 되어 있고 지문이 길어요. 지문 깁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서 단락은 몇 개? 7개로 되어 있는데 쌤 기행문인데 이것도 정리해야 되나요? 길잖아요.
아니 짧으면 괜찮은데 길잖아.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지. 됐죠? 자 그래서 재빨리 해결합시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가자. 첫 번째 단락 쭉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뭐 굳이 뭐 더 정리해줄 것도 없죠. 자 어디로 갈래?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 지시어. 그렇게 잡아나가기. 이것만 잡읍시다. 경주로 가려고 했다가 어디로 가요? 공주로 갑니다. 둘 다 주인데 헷갈리지 마라. 경주와 공주는 다르죠. 그죠? 어쨌든 그죠? 바꿨네요. 거기 뭐 그거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버스를 타고 공주에 들어서니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우리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것 같다는 거죠. 답사는 간지야! 공산성부터 시작돼서 공산성의 동그라미 1번. 아 기행문이 뭐야? 추보식 구성 뭐야? 시간에 따라 또는 그 공간 이동에 따라 쭉 서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해 줘야죠. 공산성으로 갑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안내판의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공산성은 대자 빨리 와 자 뭐로 한다. 공산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둘셋이 지금 묶이고 있지. 그죠? 자 어디로 갈래? 네 번째 단락 다음으로 잡아줘. 다음으로 찾은 곳은 무령왕릉과 왕릉원이었다. 자, 얘를 2번으로 잡겠습니다. 역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줄 지시어 이곳은 잡고요. 두 번째 줄 지시어 그것은 잡으시고요. 바로 강조 동그라미. 자, 밑에 줄 따문이다. 인과 체크됐나 확인. 쭉쭉쭉 내려옵니다. 오케이 끝. 제대로 못 봤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다. 다행히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무령왕릉 내부를 그저 재현해 놓은 전시관이 있었다. 자, 이야기 계속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 두 번째 줄 봐봐. 무덤의 입구인 널길 밑줄. 개념 잡으라고 그랬다. 지나자 왕과 왕비를 모신 널방. 아, 잡으라고 빨리. 비문화만 개념 잡는 게 아니라 다 잡아줘요. 개념 나오면 무조건 잡아주는 게 좋아. 자 어쨌든 다섯 번째 단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치시오. 이렇게 전시관 관람을 이어가면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의 진품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오케이 계속 가시죠. 그래서 인과 체크. 원래 가기로 했던 웅진백제문화관 대신에 무령왕릉 출토 유물의 진품이 전시된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했냐는 의견.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대요. 여섯 번째 단락 갑시다. 박물관 입구 앞에는 전시관에 보았던 커다란 박물관 자 뭐로 갈래를 3번으로 갑시다. 세 번째 여정이라고 봐야죠. 읽어냅니다. 그래서 커다란 진묘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진묘수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 다시 만난 진묘수 모형을 쓰다보면 작별 인사. 자, 지시어 그렇게. 그래서 마무리까지 줬겠지. 그러니까 기행문이니까 어느 곳 여행하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여정이 나와야지. 여정대로 여러분들 읽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4번입니다. 가장 잡았나 확인해. 그래서 역시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 방문한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 공산성이니까 어디라고 그래서 둘, 셋. 여기에서 자료 인용한 데 어디죠? 세 번째 단락. 자, 2번.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 뭐라고 그랬냐? 무령왕릉, 왕릉원이니까 자, 어디야? 셋과, 넷과 다섯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단락이 있죠? 자, 먼저 단락. 자, 3번. 모용을 통해 확인한 무령왕릉 내부를 묘사하여 끊어. 역시 뭐야?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이에요. 내부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무령왕릉과 천마층을 대조하여 끊어. 대조는 뭐야? 차이점이라고 했잖아! 다음 몇 번? 4번. 넘깁니다. 보기와 관련된 학생의 글쓰기 계획 중 윗글에 반영됐지 않은 부정어 체크. 역시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이? 순서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뭐야? 지금 뭐 여기 정리해 놓은 거니까 고민할 거 없고 그냥 바로 가세요. 답사 계획에 따라 첫 번째로 방문한 답사지에서 끊으세요. 공산성 맞죠? 백제인들과 함께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 어디야? 세 번째 단락 마무리 확인. 자, 2번. 두 번째 답사지에서 답사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어. 사전 조사 내용 중에 부족한 것이 어디야? 네 번째 단락 마무리 좀 보세요. 확인해.
자, 3번. 마지막 방문하기로 했던 답사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 어디 갑니까? 역시 6번째가 나오고, 5번째는 마지막이죠. 5번째는 마지막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4번. 사전 조사한 바와 같이 공산성에 백제시대의 성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이유가 축성에 쓰인 재료일 때문에 추측해요. 오케이. 역시 이것도 3번째라. 공산성이 둘셋 아니야. 빨리 확인하면 되죠. 5번 확인 안 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역시 최고죠. 보기는 라지 A의 초고라고 했어. 자, 보기가 뭐야?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A로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기 X에 A의 동그라미. 그죠? 보기를 A와 같이 고쳐 쓰는 과정에서 반영된 동아리 친구의 조언으로 같이형 동그라미 체크. 보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라고요? 우리는 A로 바꾼 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A로 바꾼 거였어. 보기 읽으세요. 보기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할 건 기껏해야 5번째 줄 치시어 그렇게 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가보자. 선지 1번 키워드 뭘까? 계기, 동기, 아웃. 2번 뭐로 갑니까? 일정, 아웃. 3번 원래 고려했던 경주 대신 공주를 그저 답살 도시로 선택한 이유. 자, 뭐로 갑니까? 다음에 번 3번으로 갖고 가줘야겠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화법과 작문의 1라운드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하는 얘기, 자,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문제 반드시 풀어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죠? 화법의 2라운드, 작문도 당연히 2라운드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 통합.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면 2개씩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어 있는 건 통합은 3라운드, 4라운드를 풀어오시는 겁니다. 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